안녕하세요. 저는 하얀술 이정입니다. 오늘 저는 파우더 막걸리 하얀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하얀술은요, 이정희 2화곡 하얀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DIY 파우더 막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 병에 보면 하얀술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개발한 건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 알루미늄 패키지 하얀술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900ml로 되어 있습니다. 물 4리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저랑 한번 해볼까요? 이건 5리터 유리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리병을 쓰는 거는요, 막걸리 발효 상태를 보실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제가 5리터 유리병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 파우더요. 그 다음에 가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휘핑기 2종류인데요. 대부분의 휘핑기는 이건데요. 이게 더 좋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파우더 막걸리는 4리터에 하면 쌀 와인 정도의 농도가 되고요. 막걸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3.5리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을 먼저 유리병에 붓습니다. 1리터, 2리터, 3리터, 그리고 500입니다. 그래서 3.5리터의 물을 먼저 유리병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을 다루는 거라서요,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물론 모든 용기들은 소독한 거예요. 네. 자, 물에다가 이거를 넣을 건데요. 가위로 자르셔서 이렇게 벌려서 넣으실 건데요. 이걸 한꺼번에 넣으면요,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넣으시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쌀가루와 누룩이 다 들었어요. 이화곡이라는 누룩이 들었어요. 쌀누룩이요. 그런데 건조를 시킨 상태라서요, 물이랑 만나면 팽창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루들이랑 좀 달라요. 걸쭉해지겠죠? 한꺼번에 넣으면 뭉칠 수 있어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요, 조금 넣고 섞고 조금 넣고 섞고 하시면 돼요. (4리터에) 하시면 좀 라이트하게 되고요. 걸쭉한 막걸리를 좋아하시면 저처럼 지금 3.5리터에 넣으시면 됩니다. 안에 설명서에는 4리터를 기준으로 레시피가 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표준 레시피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물은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킬 건데요. 다 섞고 나서는 발효는 실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온을 기준으로 했지만 봄, 가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많이 들어가면 이건 크지 않으니까요.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속에다가 채워서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셔갖고 한꺼번에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몽글몽글져요. 아무래도 발효를 고르게 하려면요,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서 발효 이렇게 잘 섞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시피 섞는 경우가 아니면 왼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리병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그 병뚜껑을 보면 왼쪽은 푸는 거고 오른쪽은 잠그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그건 아니고 해보니까 아, 오른쪽을 잘 잠겨 왼쪽은 잘 풀려라는 걸 자연적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잼 같은 거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려요. 오른쪽으로. 그래야지 무기나 잼 같은 거를 할 때는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을 빨리 풀어줄 때는요. 왼쪽으로 해요. 왼쪽으로 해야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잘 풀립니다. 빨리 풀립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요. 그 일식집 가면 식사 전에 나오는 전체로 계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되게 부드럽잖아요. 다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요. 계란을.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술을 이렇게 섞을 때 왼쪽으로 풉니다. 왼쪽으로 하면 실제로 당도가 제가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해보니까요. 당도가 3브릭스에서 5브릭스까지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당화가 빨리 된다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보다시피 밀가루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85%가 쌀가루를 알파미로 만든 쌀가루고요. 15%는 쌀로 만든 이화곡입니다. 그래서 쌀과 쌀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술은 기존의 물누룩처럼 걸러줘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숙성해서 발효해서 그냥 병에 담아서 혹은 잔에 따라서 드시면 돼요. 아, 그러면 꼭 휘핑기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뭐 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손을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휘핑기가 이 사이에 홈이 있어서요. 섞이는 거를 좀 원활하게 해요. 지구상에서 전부 다 모두들 휘핑기로 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3.5리터에 900이 들어갔죠? 이거 5리터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9리터 정도 되겠죠? 4리터 정도 될 건데요. 이거는 굳이 위에다가 랩핑을 해서 탄산이 빠지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생각나시면 한 번씩 툭툭 열어서 탄산가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실온에서 24시간이 되면 단맛과 알코올 6%의 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온에서 발효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에 있는 데 두지 마세요. 그리고 온도는요 30도를 넘지 않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녁에는 상관이 없지만 낮에 온도가 들어가면 낮에 온도가 높아지면 효모가 사멸할 수 있어요. 30도 이상에서 효모가 사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싱크대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이 병을 놓아 두시면 여름에도 온도가 너무 한꺼번에 올라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24시간 후에 오케이. 자, 24시간 실온에서 발효된 상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네. 기포가 좀 생겼지요? 보이시죠? 네. 이 상태예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요. 한번 섞어볼게요. 탄산도 있고요. 밀누룩이 뜨거나 그런 게 없지요? 쌀누룩이라서 깨끗하지요?
밀누룩은 미리 뜨거나 혹은 색이 누렇잖아요. 근데 이건 쌀누룩이라서요. 깨끗해요. 맑아요. 우윳빛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화곡 색깔에 약간 노란 황곡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색이 나지요. 크리미한 색깔이 나지요. 이 막걸리는 아주 크리미한 맛이 날 거예요. 이화주는요. 병에다가 담을 때는요. 항상 2가지 이상이 있어서 물이 뭐야?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요. 거르세요. 저는 항상 거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훨씬 부드럽습니다. 술이. 이게 무슨 막걸리 물인데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체를 통해서 한번 거른 것과 거르지 않은 것이 부드럽기가 다릅니다. 누룩을 짜야 되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걸러지죠. 그냥 체를 통해서 이거 보세요. 지금 똑똑 떨어지잖아요. 입자가 아직 곱게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체를 쳐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체를 쳐야 되겠구나. 고르게 섞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유리병에다가 하시라고 해요. 처음부터 전통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 그래서 문화적으로 접근하시기 위해서 옹기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고수들은 짐작하지요.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 온도계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술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게 섞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거는 되직하고 어떤 거는 덜 되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쳐서 내리고 있어요. 자, 술을 담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병에 담아서, 양조장에서는 저렇게 예쁜 병에다 담아서 예쁘게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엄두를 못 내시고, 생수 마신 페트병이나 혹은 소주 드시고 난 병을 재활용해서 술을 담으시거나 하시는데요. 인터넷에서 유리병 치시면 유리병 판매회사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유리병을 사세요. 유리병 비싸지 않습니다.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걸러서 좀 훨씬 더 입자가 이렇게 걸러서 입자가 훨씬 곱게 된 거 보이시나요? 아마 눈으로 봐도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요. 이 병을 이용을 해갖고 제가 해볼 건데요. 이건 500ml 유리병이고요. 부식을 해서 약간 어둡지요? 그리고 요거는요. 하얀술 라벨을 인쇄한 거예요. 이것도 비싸지 않아요. 1000개에 뭐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막걸리, 여러분들 술만을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라벨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충분히 좋은 패키지 만드실 수 있어요. 병도 역시 소독한 거예요. 병입하실 때도요. 반드시 유리병을 쓰세요. 채를 쓰세요. 병입할 때도 반드시 채를 쓰세요. 그래서 포장을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포장하는 거를 궁금해 하셔서 제가
기회가 되면 어렵지 않다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병을 꼭 닫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장갑을 좀 벗어도 되겠어요? 음식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라벨을 이렇게 붙이시면 거의 완성된 것 같죠? 그리고 요거는 한지예요.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요. 뚜껑에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머리 묶는 끈인데요. 요새 머리 묶는 끈은 아주 싸요.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처럼 단단하거든요. 머리 묶는 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묶는 끈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감쪽같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막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막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으시면 훨씬 근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발효했습니다. 포장하는데 뭐 잠깐 시간 걸렸고요. 이렇게 해서 하얀 술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 이 병은 부이주병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막걸리를 24시간 발효한 다음에 막걸리를 떴었죠. 그 24시간 뒤에 막걸리를 뜨지 않고요. 고두밥을 500g 해서 넣습니다. 고두밥 혹은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 조금 된 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시면요. 혹은 실온에 24시간 두시면요. 와, 쌀알이 보이시나요? 식혜 같은 쌀알이 동동 떠 있죠. 그래서 부이주, 개미가 동동 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부이주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저희는 동동주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어요. 식혜는 밥알 뜨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얀 술로 동동주를 만들면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떠서 잔에다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막걸리 24시간 완성한 막걸리에다가요. 여러분이 된 밥을 500g 정도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이주가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저 노벨상 소리 같잖아요. 자, 이렇게 밥알이 동동 뜹니다. 식혜보다 훨씬 더 쉬워요. 48시간 만에 완성한 동동주, 부이주입니다. 자, 제가 막걸리와 똑같은 데다가 담아볼게요. 막걸리 24시간 만에 완성한 그 막걸리에 조금 된 밥을 식혀가지고 놓아서 다시 24시간 발효하면 이렇게 쌀알이 동동 뜨는 부이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 옮겨도 여러분들이 이미 유리병이라 투명해서 잘 보이는데요. 혹시 그 병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병에다 한번 옮겨보고 있어요.
네, 부해줍니다. 조금 닦아보겠습니다. 자, 거품이 나는 거는 아직도 발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옆면으로 보시면 부위주가 보이시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보관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당연히 뚜껑을 닫아서 두셔야 되겠죠?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두시면 알코올 도수는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아주 시원하게 술을 드실 수 있어요. 자, 해서 부위주 완성했습니다.